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2022년도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4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그렇게 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몇몇 그 오답 지문들이 그동안 조금 우리가 이렇게 자주 볼 수 없었던 그런 약간 좀 꼬아내는 지문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께서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죠. 예, BSI,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기업가들의 경기에 대한 설문조사, 예, 맞죠? 경기에 대한 판단, 투자 확대, 장래 전망 등을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것이다. 얘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가가 많다. 100 이하이면 경기가 앞으로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기업가가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도 한 번씩 언급이 되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 종목,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승낙을 얻어야 되는 것과 승낙을 얻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는 보험수익자 변경,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이 월납계약인 경우 매월 계약 해당일마다 특별계정 계약자 보유자 수는 동일하게 증가한다. 이 지문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게 OX로도 나오고요. 사지선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월납계약이니까 월납보험료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월 계약 해당일마다 이제 월납계약 똑같은 금액이 보험료가 납입이 되지만 기준가격이 매일 달라지죠. 매일 달라진다는 뜻은 매월 달라집니다. 기준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은 사는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는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고 또 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자 수는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죠. 네, 이 부분 꼭 유의해서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기본보험 금액과 변동보험 금액을 각각 다른 비율로 감액할 수가 없죠. 동일한 비율로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양도성 예금증서 CD네요. CD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양도성 예금증서 시장은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를 우리가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하죠. 이 증서가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CD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2번 만기 전에 중도 환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잘 보시게 되면 양도성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양도는 뭡니까? 매도 매수를 하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중도 환매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양도성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 환매를 해주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한국수출입은행은 발행이 제한된다. 모든 은행이 다 발행할 수 있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은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지문은 한 7, 8년 전에 언급이 되었던 지문인데 이번에 다시 또 등장을 했네요. 발행이 제한되는 거 맞습니다. 4번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성을 부여했다는 것은 이게 유가증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기예금과는 달리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기금융시장 및 상품 시장하고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콜 시장은 금융기관이 상호 간에 초단기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서로 주고받는 빌리고 빌려주는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맞는 지문이죠. 2번 통화안정증권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을 하기도 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기업어음 CP죠. 기업이 발행한 자 키워드 융통어음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맞는 지문이죠. 4번 통상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단기금융시장, 1년 이상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장기금융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리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자, 옳은 설명 찾는 거네요. 자,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를 말한다. 자, 명목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 부분이죠.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를 우리가 실질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고요. 2번, 3번, 4번 지문에서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2번,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차입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죠. 차입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금리가 낮아야 자금 수요가 증가를 하죠. 자금 수요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입니다. 3번, 금리 간 수준 비교는 통상 표면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 금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겠죠. 4번, 물가 변동 고려 여부에 따라서 실질 금리와 명목 금리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1번 지문하고도 관련성이 좀 있죠. 8번 보겠습니다. 기업 공개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자, 기업 공개란 무엇인가?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소액 투자자를 많이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에게 집중돼 있던 주식을 분산해서 소유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다. 일단 1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틀린 거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2번, 3번, 4번 뭐가 틀렸는지 또 보죠. 기업 공개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은 반드시 상장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3번, 주식 발행, 채권 발행 방식 모두, 채권 발행하고 기업 공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니까 채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예, 차입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번, 기업이 발행한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상장에 대한 얘기죠. 기업 공개는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 9번 보겠습니다. 위탁증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탁증거금에 대한 얘기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1번, 위탁증거금은 고객의 주문이 진실하다는 증표로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징수하는 증거금이다. 이게 왜냐하면 당일 결제가 아니죠. 주식은 당일 결제가 아니고 3일 결제죠. 그러니까 일종의 외상거래를 하는 겁니다. 3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도망갈까 봐 고객의 주문이 진실하다는 증표로서 일정 부분 좀 보증금 형태로 받는 증거금을 우리가 위탁증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위탁수수료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자, 위탁수수료하고 위탁증거금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위탁수수료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건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죠. 위탁증거금은 금전으로만 징수를 하지 않고 유가증권으로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상장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뭐 국채를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위탁증거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주문 체결 이후에 투자자가 결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담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탁증거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이 투자 원금 대비 1년을 기준으로 얼마가 되는가 나타내는 채권 수익률의 종류. 자,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라고 이미 정답을 알려줬죠. 만기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과세 1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그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근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를 해서 빼죠. 그 다음 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얘도 빠지죠. 그래서 합산은 사업소득 플러스 근로소득 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니까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4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 되겠죠. 2번, 분리과세 시 원천징수세율은 14%. 예,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14% 원천징수하고 끝나는 거죠. 종합과세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이죠. 개인별. 4번,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별 6에서 35%가 아니라 6에서 45% 구간이 적용이 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업연도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을 하지 아니한 금액, 지급준비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상식이네요. 자,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오르는
현상, 에그플레이션 이야기하는 거죠. 예, 농업이 에그리컬처입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합쳐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약관 교부 설명 의무는 보험회사의 의무가 되겠죠.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2번,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저축성이냐 보장성이냐, 그 다음에 건강이냐 종신이냐 연금이냐 다 조금씩 다릅니다. 3번,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약관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청약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입니까?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보험료 감액 청구, 청약 철회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내용의 해약이 되겠죠. 감액이라든지 뭐 특히 청약 철회 같은 경우는 보험 계약자 아주 중요한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한 설명 의무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자, 종신형 연금보험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금 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 계좌 평가액 나누기 연금 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명 연수 곱하기 3이죠. 예, 잘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굉장히 띄엄띄엄 나오는 문제긴 한데 이 숫자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번 다음 표와 같이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의 과세 방법으로 맞는 것은 계약자 부, 피보험자 부, 수익자 본인, 보험료 납입자가 부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면 보험료 납입자하고 수익자가 일단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 수익자는 아들이고요. 납입자는 부니까 일단 아니죠. 그죠? 그러면 돈 낸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틀리니까 증여 문제가 발생하든 상속 문제가 발생하든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가 안 된다. 금수종합과세 얘는 일단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증여세냐 상속세냐. 자, 어떤 세금이 과세가 되느냐 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바로 납입자하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이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의 사망으로 아들이 돈을 받게 되는 거니까 사망한 사람의 돈으로 자식에게 돈이 부가 이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이 없는 법규. 자, 관련이 없는 법규 어떤 겁니까? 자본시장법 해당이 되죠. 보험업법 해당이 됩니다. 보험업 감등규제 해당이 되죠. 경영공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판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판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변액보험도 관련해서 공시하긴 해야 되지만 뭐 상품 공시 뭐 해당될 수 있겠지만 경영 공시는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상황이지 판매와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된 법규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구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법적 규제는 매번 시험에 출제가 되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맞게 설명한 것은 1번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보험업법도 적용을 동시에 받죠. 1번 틀린 질문입니다. 보험회사 임직원도 변액보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시험만 합격하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 사회이사, 사자 들어간 사람은 안 됩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똑같아요. 일반 보험과. 3번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판매 못합니다. 자동적으로 정답은 맞는 지문은 4번이 되겠네요.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일반 보험상품과 분리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을 해야 된다. 다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보험의 자산평가와 결산 시기는 매일이죠. 매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 이루어집니다. 2번 기본보험 계약은 특별계정의 운영 실적에 따라 추가로 계산되는 계약은 기본보험 계약이 아니라 변동보험 계약을 말하는 거죠. 3번 질문 어떻게 틀렸나 또 한번 보죠. 변액연금보험은 기본보험금으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성 변액연금보험은 사망보험금을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보증합니다. 4번 변동보험계약은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아도 운영이 됩니다. 자, 이 4번 지문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곧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